전원 버튼을 누르면은 화면이 안 나옵니다. 그 뒷면 커버를 열고 이 안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데요. 내용물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CCF에 램프 빼고요. 뺄 때는 나결에서 눌러서 빼시면 되고, 오른쪽에 USB 버튼, 컨트롤러 스위치 누르는 이거 빼시고요. 그 다음에 엘비스 케이블 빼시고 뒷면 커버를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원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는 좌측 영상 보고 우측이 PCB 기판만 보입니다만 여기 나사를 전부 다 풀죠. 하나까지 잘 푼 뒤에, 그리고 살살살살 위로 들어 올립니다. 여기 이때 돌출부가 그 안으로 껴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좌측부터 열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사를 풀고 한쪽 걸려있다시피 하는 폼 빼시면 부품이 볼 수 있는데요. 부품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걸로 되어 있죠. 열이 보통 많이 보이는 트랜스포머 고압으로 변조되는, 그 다음에 열이 날만한 힘쓰는 라인 쭉 찾아보니까 우리 평상시 많이 보았던 누렇다, 눌다, 열화되어 있다. 고열로 인해 가지고 PCB 기판이 색깔이 변색되는데 그런 부분이 보이지를 않고, 혼자서도 부풀어 올랐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네요. 그러면 아마 이거 큰일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램프가 불량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램프 CCFL 뜯기 전에 이와 같은 CCFL 테스트기, 램프 테스트기를 가지고 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보통 이거는 단독으로 인버터에다 전원을 공급을 해서 바로 램프에 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기그죠. 하나 인버터 똑같은 겁니다. 여기에서는 인버터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아답터를 통해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스위치 라인 해당되어져 있는 게 메인보드에 선을 연결을 해서 찾아서 이쪽 스위치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는 전기를 공급하면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고요. 방식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여기는 램프가 약간 이상이 있다든가 하더라도 불이 계속 들어오주는, 희명이라도 밝혀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테스트기죠. 얘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때는 불을 계속 밝혀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발진을 하지를 않아요. 회신, 답변이 돌아오지 않으면 자신도 보호하고 상대도 보호하기 위해서 PWM이라는 IC 발진 소자에서 진동을 넘겨주질 않아요. 그래서 이걸로 테스트해서 불이 잘 들어오네 라고 착시현상, 그거는 좀 더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밑에다 정전기 패드를 절연 효과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램프 있죠, 여기 양쪽에 다 꽂습니다. 아까 원래 파워에서 꽂듯이 똑같이 꽂아요. 그리고 여기 단독으로 전원을 공급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12V 아답터를 사용해서 넣을 수 있도록 되어졌습니다. 이런 아답터 전원을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원을 꽂을 때는 고압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고요. 자, 꽂습니다. 꽂았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빛샘 효과처럼 빛이 나와야 됩니다. 자세히 확인하시려면 뒤집어 봐야 되겠죠.
네, 뒤집을 때는 이게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한쪽을 좀 잘 잡고, 네, 그리고 반대로 들어봅니다. 전혀 안 나와요. 색깔이. 그죠? 여기에 지금 밝아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옵니다. 왜? 아답터에서는 전기가 현재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켜줘야 됩니다. 안 켜지죠? 여기에는 램프 자체가 고장이다. CCFL 백라이트 고장이다. 그럼 백라이트를 바꿔야 됩니다. 이 백라이트를 CCFL 램프에서 우리 형광등 같은 거에서 LED 방식으로 바꾸도록, LED 방식으로 개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널 내부에 CCFL을 보기 위해서, 열기 위해서는 상단에 보통 이렇게 티콘보드라고 있습니다. 티콘보드 커버가 있고요. 십자 드라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십자 드라이버가 굵은 거라든지 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를 택해가지고 이때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나사가 세게 누르고, 물론 밑에 뭉그러지지 않도록 하기엔 힘만 주시면 되겠죠. 너무 세게 눌러서 패널 손상감, 물론 그런 것까지는 주진 않겠지만, 그래서 엇나가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세게 눌러서 살살살살 돌립니다. 먼저 커버에 나사를 풀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가 3개 있고요. 3개를 다 골고루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패널 작업은 다른 거와 달리 힘 조절을 유유적절하게 잘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거는 뜯을 때 살살살 부드럽게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밑에 필링 케이블로 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들 때는 여기에 락처럼 물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걸쇠 고정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살짝 뒤로 미는 듯 하면서 이렇게, 여기도 살짝 뒤로 미는 듯 하면서 이렇게 카바를 살짝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여기에 있는 전선 필름 케이블, 여기에 손상되면 그쪽 라인, 그쪽 블럭이 안 나오겠죠. 하면 이상하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시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여기는 좀 테이프에 들어있는데 테이프는 살짝 밑으로 내리는 듯 하면서 떼주시고, 그리고 한쪽에 잘 보관하는데, 이제 저 보호 카바가 벗겨나갔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차분하게 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3개만 풀려면 되는데요. 패널에 따라서는 일부에 나사가 조그맣게 굉장히 작은 게 이렇게 도강판을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어디 상하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사를 살짝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사를 같이 풀으셔야 됩니다. 물론 나중에 풀어도 돼요. 이거를. 그러나 뒤집어 놨을 때 나왔죠? 네, 자석이 있는 전동 드라이버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작업 다이얼로 이쪽에 서기 때문에 전동 드라이버 좀 떨어져 있습니다만, 이렇게 나사를 풀렀죠. 네. 잠시만요. 근데 그 보호캡이, 보호 카바가 열린 상태에서 이게 바로 들려지진 않습니다. 아까 보셨죠? 락 걸리듯이 이 돌출부에 낑겨져 있거든요. 낑겨져 있는 부분 때문에 들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세울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우는데, 여기에 보시면 또 다시 락, 그러니까 하나 잠금처럼, 네, 하나는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요철같이 고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걸 풀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아직 버려지진 않거든요.
여기 패널을 잡아주는 커버 있습니다. 새. 이거. 이걸 풀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나이프 같은 칼, 부드러운 걸로 이렇게 살살살살. 틈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틈새 공격하듯이. 그래서 살살 들어주는 듯 하면서 하는데, 맨 마지막에 설명드릴 부분들인데, 여기도 이렇게 사이드 접어서 다 살살 벌려서 낙을 잠긴 상태를 다 풀어주는 거죠. 이거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이 왔죠. 패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를 풀긴 푸는데 여기에 보시는 이와 같이 전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필름 케이블. 여기가 손상되면 그 자리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안 나오는 자리 있죠. 그 부분이 안 가는 자리, 그 부분을 살살 이렇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는 이거 아니고 일자로 되어져 있는 얇은 거 있죠. 쉽게 해서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 그런 걸로 이 자리에 살살 넣으셔도 되긴 됩니다. 이렇게 그런 자리만, 낯걸려 있는 자리만 살살. 그러면 이게 틈새가 약간씩 넓어지면서 다 빼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갈라지죠. 그렇다고 해서 앞서가기보다 안 하는 자리 있죠. 아까 보세요. 이쪽에 반대편 옆구리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는 중에 잠깐 더 잠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만 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이거 이렇게 테두리의 고정세 이거를 분리를 하겠죠. 분리를 해도 아까 밑에 티건보드, 패널보드 있죠. 아직까지는 분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에서 장석처럼 하나 되어져 있는 고정세가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자연스럽게 풀려요. 그럼 어떻게 풀리냐? 자, 여기서 풀린다는 건 뭐냐면 아까 이 자리 있었죠. 이 자리가 쭉 밀리지를 않았어요. 여기에. 그러면 살짝 드는 듯 하고 앞으로 밀고 여기도 살짝 드는 듯 하고 앞으로 살짝 밀어요. 이렇게 살짝 드는 듯 하고 앞으로 밀면 이 카바가 이렇게 벗겨집니다. 쉽게 해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들면 되거나요. 아니면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다시 뒤집어서 밑에 스티로보 같은 거 하나 받쳐 놓으신다든가 하시고 세면장이라든지 욕실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있을 겁니다. 부착기처럼 되어 있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살짝 눌러서 들면 보이시나요? 보이는 쪽 카메라를 좀 돌려볼까요? 네. 하고 살짝 들어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걸만 잡고도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들면 아까 패널보드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분리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안전에 필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도 있지만 이쪽에 태와이시라고 되는데 여기에 한쪽 면에 보시면 이와 같은 X축과 Y축에 해당되어져 있는 이 태바시가 있어요. 이 태바시 때문에 여기 이 부분 때문에 아까 돌출부 빼낼 때 주의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통째로 다 또 서서히 하나씩 분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CCFL 아까 커넥터 케이블이죠. 단자 연결은 이 부분 살짝 이렇게 해서 홈이 있거든요. 홈 그 사이로 네, 이렇게 벌려 놓습니다. 그래야 여기에 검정 테두리에 있는 이게 빠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해서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맨 위에 이렇게 반사지 같이 되어 있는 아시테지 비닐이 있거든요. 먼지 안 들어가도록, 기스 안 나도록, 이물질 안 붙도록 잘 돌려서 놓고요. 그리고 이 자체를 두광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플라스틱처럼 보이잖아요. 길고. 이 판을 빼면 돼요. 이렇게 구분됐죠? 네, 이 판 구분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기에 상단에 이렇게 다시 분리합니다. 우리 노켓트 있죠? ICBM 추진력이 1단, 2단, 3단 그러듯이 이렇게 분리를 하시게 되면 바로 이게 CCF의 형광등 램프거든요. 이 안에 자세히 이게 상단, 하단 2개, 그래서 총 합쳐서 4개의 형광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형광등처럼 생겨져 있는 것이 CCFL 램프라고 그래요. 전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를 오늘의 요점이 있죠. 타이틀 제목 그대로입니다. LCD를 LED로, 백라이트 형광등을 LED 형광등으로 이렇게 램프 시스템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교체하는 거거든요. 불빛이 여기서 나와서 위아래로 비춰주게 되면 아까 도광판이 있죠. 저 플라스틱처럼 생겨져 있는 그 사이로 빛이 투과를 해서 빛이 전면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오게 되는 게 앞에 아까 액정 있죠. 저 갖다 놓은 거 한번 가져와 볼까요? 이게 액정 글라스예요. 유리. 모는 점보다 더 얇게, 반응 구멍으로 더 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사이를 빛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밑에 있죠. 아까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린 자리, 네, 그 번지에 해당되어 있는 자리가 열려서 어떤 색이 나오느냐, 어떤 글자가 나오느냐, 이게 화면이 구성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백라이트 시스템 밝혀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원리를. 자, 원리는 나중에 다시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기로 하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 볼까요? 이런 그 강한 후레쉬가 있어요. 이런 강한 후레쉬 가지고 이 액정 글라스 테스트하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비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위에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금이 간 자리가, 깨진 자리가, 기스난 자리가 보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 후레쉬 가지고 이런 후레쉬로 해서 액정 글라스를 천천히 전부 다 비춰보면 아, 이 자리가 깨졌구나. 액정 테스트하는 방식 간단한 거, 쉬운 거, 그런 거예요. 하찮은 것 같지만 네, 물론 알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근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LED 테스트기가 굉장히 거창하게 느꼈다 생각을 하면서 기대를 했는데 이런 후레쉬 가지고 테스트를 한다고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찮게 보이겠지만 그 원리는 여기 백라이트 시스템이 액정 글라스를 투과해서 빛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여주는데 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백라이트 테스트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밝게 비치면 그 자리가 금이 간 자리가 보인다는 거, 그런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는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를 교체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LED에 자체 발산되는 열 샤시에 잘 분산되도록 양면 테이프 잘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조리부 역순으로 하면 되는 겁니다. 네, LCD를 LED로 램프를, CCF 램프를 LED 램프로 교체하는 작업인데, 여기서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교환하는 건지. 그렇죠. 나중에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했을 때 궁금한 점이겠죠. 지금까지는 뭐 주의를 한다든지 또는 기계적으로 메커니즘을 어떻게 분리한다든지 뭐 머신에 대해서는 나도 좀 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긴 있겠지만,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시면 접근하시는데 별로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여기를 원래는 이거죠, 그죠? CCF 램프니까 이거를 속을 탁탁 긁어내고, 이게 우리말로 그렇죠, 램프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와 같은 LED 바를 쭉 이어서 넣으시고, 그리고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물론 마지막에 또 이쪽에 연결하는 방식은 제가 또 설명을 드려요. 그거 하나하나씩 다 놓치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정이라는 거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속을 탁탁 긁어내고 LED를 여기다 쭉 깔고, 까는 때는 어떻게 까느냐. 그렇습니다. 이쪽 이렇게 되어져 있는 내열 테이프,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 내열이라는 건 열에 견딘다는 것이고, 전도성이라는 것은 열을 상대 피체물에, 피사물에 잘 전달해주는 그런 재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 양면 테이프고요. 양면 테이프의 또 폭도 이렇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주사도 다양하게 많이 씁니다. 제주사도. 이런 식으로. 또한 이렇게 되어 있는 얇은 거 있죠? 미리스가. 여기 이 사이즈에 맞게끔. 이런 거를 유유적절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샘플을 제가 한번 비춰드려 봤는데, 이와 같은 열 전도성 내열 테이프를 여기다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붙이고 나서, 물론 이쪽에도 홈을 다 긁어내고 이 자리에다가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그 승관 접착제로 해서 잘 붙이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열이 얼마만큼 이제 고이도 LED의 이 발열량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승관접재로 붙이고, 또 강화되어 있죠, 승관접재. 이런 원래 정상적으로 FM이라 그러죠. 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이제 또 여기에 이 열 전도성 이런 부분들에 전 그 데이터 시트에 비교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승관접재 붙이고 빨리 붙이기 위해서 승관접재 강화제, 경화제 슉 뿌려가지고, 또는 물방울 한 방울 두 방울 이렇게 때려쳐서 붙여지는 방식으로 해서 붙인다든가 그럴 수는 있긴 있어요. 이쪽에 같은 경우는 이제 붙이고 나서 빛샘 효과, 빛이 테두리에 싹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의 어떤 그 이 구조 있죠, 메커니즘. 어떤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냐에 따라서 유유적절하게 임기응변식으로 대처 나가면 되겠습니다. 오리지널은 또 이와 같이 안에다 폭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거고요. 이게 항상 순리, 정상, FM을 지키시는 게 그래도 오래 가는 것이지 않느냐, 일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느냐, 그게 다리를 쭉 뻗고 자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정착을 하고요. 이와 같이 흡착기로 살짝 들었다 놨다. 패널이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는 이 작은 것도 괜찮죠? 이렇게 고리가 있고요. 이렇게 살짝 들면 들립니다. 이렇게 두 개로 양손으로 쓰도 괜찮고요. 편하신 대로. 색깔은 뭐 아무걸로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니면 빨리노치 파란 멋이든지 흑갈적, 동안록, 청자, 해백 색깔별로 하나씩 구비해서 하신다든지. LED 바 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닙스보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거를 바로 꽂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방식에서는 1차단과 2차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트랜스포머에서 이 권선 대비가 높게 감겨져 있기 때문에 고압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상태에서 저렇게 되면 LED 바가 고장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이거를 빼서 이와 같이 LED 드라이버라가 따로 있습니다.
이 LED 드라이버를 여기에 있는 회로를 다 빼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회로 하나를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맞은편 오는 거를 또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운데 길이 맞춰서 딱 들어가겠죠. 네. 안 될 것 같으면 가운데 달든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거는. 네, 그래서 어디에 고정을 하냐, 그거는 좌우 길이를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보통 LED 드라이버랍니다. LED 드라이버는 이렇게 많이 모아져 있는 곳에서 마트에 많이 있죠. 이런 거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있죠. 흡착기. 예. 이런 흡착기도 있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마트 뭐 이런 데서 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구하기 힘들고 없으시면 한번 오세요. 뭐 그 다음에 택배로 보내달라 하지 마시고 멀리서 오셨으면 하나씩 챙겨 드려야죠. 이는 닙스보드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그 색상이 우리가 보통 높은 색을, 높은 곳 위치를 적색으로 표시를 하죠. 네, 그래서 적색에다가 플러스 12V를 연결을 했고요. 네, 그라운드, 접지, 공통선을 우리가 보통 흑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흑색. 청색은 보통 마이너스를 많이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는 마이너스라 표시하기보다 GND, 그라운드죠. 네, 그래서 적색으로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나머지 노란색 선이 두 개 있는데, 이건 제어선이죠. 제어, 컨트롤. 그러니까 모니터를 켜고 끄고 또 명암을 밝기를 어둡게 밝게 조정하는 컨트롤 선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쪽에 보시면 도란스, 트랜스가 두 개 있었죠. 네, 그거 전부 다 떼냈습니다. 그 자리에다가 LED 드라이버 보드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어부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삽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연결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와 조립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은 폈죠. 네, 위아래로 LED 방식이라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스위치, OS 버튼 이렇게 해서 쭉 꽂았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키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자리에 비스듬히 효과가 좀 나오겠죠. 자, 그럼 한번 켜볼까요? 색깔이 켜졌죠? 네, 환하죠? 네, 이거 안 들어봐도 화면 나옵니다. 네, 이거 모니터라서 좀 있으면은 신호 없음, 신호 시그널 나오겠죠? 네, 잘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리를 마치고 컴퓨터 연결하니까 잘 나오네요. 모니터도 오래 사용하다 보면 형광등이 오래 사용할 때 양쪽 끝에가 새카매지듯이 백라이트라 그러죠. CCFL 램프가 이렇게 새카매집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새카매지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불을 못 켜져서 화면이 안 켜지거나 또는 어둡게 보이거나 또는 들어왔다가 바로 꺼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램프, 백라이트 작은 모니터, LCD를 LED로 개조한 수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